오늘은 16차시 1920년대 독립운동인데 지난 시간에도 20년대 독립운동을 배우긴 했어.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뭘 배운 거냐면은 바로 이걸 배웠지. 이거 아는 사람 손! 재석! 신간에 정답. 자, 민족주의와 독립운동과 사회주의가 닿는 단차의 바로 신간회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20년대에 있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그래서 우리가 문화통치의 목적을 실패하도록 문화통치가 우리 민족주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다는 점. 그런데 우리가 극복했다. 그래서 국내 독립운동을 배웠다면 오늘은 1920년대 국외 우리나라 밖에서는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나 이걸 배워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독립군들의 실현, 의열단과 한일애국단을 배워보도록 할게. 자, 우선 봉오동 전투부터 볼게 한번 얘들아. 우리의 승리. 1920년대에 있었던 국외 독립운동의 승리를 한번 볼게. 승리의 역사. 첫 번째. 자, 첫 번째.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근데 보면 안 돼요? 어? 뭘 봐? 재밌어요. 아,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기말 끝나고 봐요. 시간이 된다면? 원래도 못 봤는데. 자, 이거 봉오동 전투인데 선생님 그냥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나는 이거 봉오동 전투 당연히 유해진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인 줄 알았다? 아니던데. 유해진이 근데 홍범도가 아니더라고. 이게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더 스토리텔링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 그러면 약간 여러분이 한번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봐봐. 되게 약간 쓸쓸하게 돌아가셔. 한번 검색하면은 되게 좀 짠해 이야기가. 자, 여기 지금 여기가 보이는 여기가 봉오동인데 여기 분홍색 지역 여기가 봉오동인데 여기서 당시에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군이 있었어. 이 대한독립군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 대한독립군을 무찌르고자 공격을 해온 거야. 봉오동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인해서 우리가 일본군들을 물리친 게 바로 봉오동 전투야. 이때 이걸 승리했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셨어. 이분이 홍범도 장군이죠.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이겼는데 일본의 자존심이 상처가 된 거야. 왜냐면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누가 더 세다고 생각했을까? 일본. 정식 군인이 우리가 오늘 저 오합지졸이 독립군을 세겠다 했는데 대패를 당한 거야. 봉오동에서. 그래서 이 일본이 우리가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훈춘 사건이라고 일으켜. 여기 보면 훈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인 산적대들한테 돈을 줘. 돈을 준다면 뭐라 하면은 야 니네가 우리 국경 좀 넘어와서 우리 일본 경찰서랑 일본 관공서 좀 불태워라 한 거야. 왜 그랬냐면은 독립군들이 지금 만주에 다 정착해 있어. 독립군들이 다 중국 땅에 있잖아. 일본이 독립군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에다 뭘 보내야 돼? 호신? 독립군을 무찌려면은 뭐가 가야 돼? 군대가 가야 돼. 그치? 군대가 가야 되는데 중국 땅 넘어야 되잖아. 그럼 누구 허락 없이 못 가? 중국의 허락 없이 못 가. 전쟁이야. 허락 없이 가면. 그러니까 일본이 일부러 중국 산적들한테 자기들 공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중국한테 뭐라 하냐면은 지금 독립군이 조선에 있는 독립군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군만 공격하러 군대를 보내겠다. 하고 나서 쳐들어와.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었고 쳐들어와. 그래서 독립군이 여기서 싸워. 당시 일본군과 함께. 청산리라는 곳에서 싸우게 돼.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야. 청산리. 얘가 청산리. 일본이 5만 명의 대군들이 쳐들어오거든. 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엄청난 병력이 쳐들어와. 이때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은 2,000명. 이때 2,000명 잡자 5만 명이 쳐들어온 거야. 당연히 일본은 금세 무찌르게 생각을 했지. 근데 이때 당시 청산리에 그 수많은 독립군들이 다 여기 모이기 시작해.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자 해서 청산리에 다 모여. 그래서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청산리에 있었던 이분 김좌진 장군. 이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당시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중로군 전투였거든. 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중로군 전서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일본을 막아내기 위해서 청산리 진을 친 거야. 참고로 이 김좌진 장군 후손이 TV에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연예인이야. 누구예요? 송일국. 대한민국 만세 아빠 있잖아. 증손자야 증손자. 송일국이. 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 되게 유명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맨날 봤을걸? 작년에 되게 인기였는데 사달라. 김씨예요. 사달라 누구야 사달라? 김두한. 김영철. 김영철이 연기했던 김두한 장군의 아들. 김좌진 장군 아들 김두한이야.
어? 아니야. 김장희 장군 아들이 김두한이고 김두한 딸이 김을동이라는 국회의원이야. 지금 국회의원 아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고 그 김을동 아들이 송일국이지. 지금 그렇게 뭐 사대가 다 유명한데 아무튼 이 김장희 장군인데 이 김장희 장군을 중심으로 당시 청산리 딱 모인 일본군을 싸워.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야. 청산리에서 대첩. 자, 전투가 아니라 대첩이야. 그럼 우리가 졌다 이겼다? 이겼다. 그냥 이긴 거야? 어떻게 이긴 거야? 무지 크게 이긴 거야. 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은 5만 명이나 되는 그 병력들을 2천 명이 어떻게 막아냈냐면은 전략과 전술과 그리고 우리 그 백두산 일대의 지리 지역을 잘 알고 있던 거야. 우리 독립군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이 있었어서 산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강이 흘러. 그럼 이 새벽마다 이 강을 따라서 뭐가 될까 계곡에? 꽃? 낭만적이구만. 새벽마다 여기 아침에 뭐가 필까? 안개가 끼지. 물안개가 끼지. 안개가 막 껴. 이때를 틈타는 거야. 이때를 틈타서 여기 양쪽에 일본군이 막 주둔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독립군이 가서 공격을 해. 공격을 하고 일로 유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독립군이 싹 빠져. 그럼 독립군을 쫓아온 일본군이 딱 보고 서로 독립군인 줄 알고 서로 쏘게 하는 거야. 우와. 안개가 돼 있으니까 쟤네 뭐지 안 보이니까 일단 쏴보는 거야. 그래서 서로 피해가 입히게. 이런 식으로 6일 동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어. 우와. 그래서 일본군이 이때 5만 명 중 3,300명이 죽거나 다쳤고 우리 독립군은 150명이 죽거나 다쳤어. 그러니까 엄청난 큰 승리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당시 일본이 매우 큰 대패를 했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었고 이때 김장희 장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막아냈던 우리의 역사야.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야. 야, 우리가 그 오합지졸인 독립군 정식으로 훈련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기도 일본이 훨씬 좋아하는데도 졌어.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독립군을 복수하겠다 해서 나쁜 놈들이 이걸 일으켜. 뭐냐면은 간도참전. 간도에서 큰 변이 일어나. 정말 참혹한 변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게 간도참변이야. 자, 간도참변 얘기하면은 당시에 여기 이만큼이 만주고 만주 중에서도 여기 주황색 부분이 간도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간도에 많은 조선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일본이 우리 식민지배를 하니까 이 식민지배를 벗어나고자 간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이때 독립운동가들도 여기로 많이 이주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독립운동가와 평범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더 이상 못 살게 간도 지역에 있는 조선 양민들, 일반 백성들을 다 죽인 사건이 일어나. 무참히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조선 사람만 보이면 다 죽이는 거야.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게 간도 참변이야. 되게 나빴지.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본이 정말 잔혹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어. 그래서 독립군들이 고민에 빠진 거야. 야, 우리가 간도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일단 잠깐 피하자. 그래서 잠깐 피해. 어디로 피했냐면은 여기로 떠나. 당시에 자유시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지금의 러시아야. 그 당시 러시아하고 지금도 러시아 땅인데 자유시라는 곳을 떠나. 왜 자유시로 러시아로 갔냐면은 중국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켰으니까.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일본에 아예 영향을 안 받는 러시아다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때마침 다행히도 러시아는 무슨 주의 국가였을까? 그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나라가 바뀌고 있었어.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도층은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어. 그때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무슨 주의가 됐다?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서 이들끼리 서로 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로 와라. 받아줄게 해서 우리 독립군이 간 거지. 정병력이 모아서 자유주의로 갔어. 갔는데 러시아가 깜짝 놀래. 왜 놀랬냐면 다 뭐 들고 있어? 다 총 들고 무기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러시아가 내부 전쟁 중이었거든.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그 사회주의파와 사회주의가 아닌 그 재정파가 싸우고 있었어. 황제파랑 싸우고 있던 도중이어서 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무장 병력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라 하냐면 너네 올 거면 총 버리고 와 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총을 버리면은 독립운동 할 수가 있어? 없지. 절대 총 못 버리지. 그러니까 이때 좀 약간 러시아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총을 버리자 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절대 못 버린다. 이 총 버리는 순간 독립운동 못한다 해서 총을 절대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끼리 싸우게 돼.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야. 그래서 당시 총을 버리지 않는 계열 파와 러시아 편을 드는 파들이 서로 싸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 우리 독립군끼리 서로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지. 그래서 이때 그 결과
우리는 러시아에도 못 있겠다. 러시아가 총을 버리려 하는데 우리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돌아오게 돼. 그럼 어디로 돌아왔을까? 연해죠? 다시 이들이 갈 곳은 만주였어. 간도. 다시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세 개의 독립군 기지를 설치해. 그래서 세 개의 독립군 기지. 저기 보면은 무슨 부 있어? 정의부, 신민부, 참. 그렇지. 세 개의 부가 있지.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참고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냥 너네가 3부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돼. 중학교 수준에서는. 당시에 세 개의 부가 설립이 돼. 그러니까 즉 이때 자유선멸 겪고 다시 돌아와 독립군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여기 만주에서 간도참변 이 폐허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면서 세 개의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였고 나중에 1930년대 되면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1930년대 때 두 개 독립군이 계속 일어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20년대에 있었던 우리 두 개 독립운동가의 역사였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1920년대에 알아야 될 단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20년대 단체, 하나는 30년대 단체인데 독립 단체 중에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참고로 중학교여서 선생님이 시험 때 뭐 독립 단체 하나하나 세세간 안 낼 거야.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은 이 파트 들어가잖아. 이 부분 수업 들어가잖아. 독립운동 단체가 겁나 많아. 진짜 가면은 저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 다 외워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다 이해해야 돼. 근데 중학교 수준에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3부가 성립됐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 가끔 가르치다 보면 독립군 단체 왜 이렇게 많아? 이름도 되게 헷갈려.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의열단, 뭐 조선 한인 외국단, 한국 광복단 뭐 엄청 많아. 이름이 엄청 헷갈려. 그래서 이름 너무 많고 막 싫어요 막 이러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론 단체 시험에 따라 중요한 단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아. 자, 아무튼 의열단 첫 번째 할 단체는 바로 의열단이야. 뜻이자 열 뜨겁게 우리가 그 의로운 일을 열심히 행하는 단체다. 그래서 의열단인데 1919년에 이분이 만들어. 이분 이름 아는 사람? 누구요? 이분 사진만 보고 알 수 있나 혹시? 이번에 6월 6일에 현충의 날 이분 이름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가. 초성 힌트 주면은 진짜가? 김씨야. 김정은! 김원봉. 정답. 오. 오. 이름도 찍을 수가 있네. 정확히 맞았어. 김원봉. 이분이 김원봉 선생님이신데 김원봉이 조직했던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야. 이 김원봉이 조직했다고 만들었다고. 1919년에 김원봉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김원봉 선생님은 당시에 의열단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냐? 바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일제의 일본의 제국주의의 건물, 뭐 조선 총독부나 동양처치 주식회사 등 일본의 제국주의에 앞장서는 건물들을 폭파하는 역할을 했었어. 그리고 또는 인물을 암살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의열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제 주요 건물이나 주요 인물을 죽이자 하면서 수많은 의열단원들이 모여.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드셨고 이분들이 의열단원. 대표적인 의열단원 한 분을 소개하자면은 김상옥 의사죠. 이분이 김상옥 의사인데 왼쪽에 저 영화 무슨 화면인지 알아? 암살. 암살에서 하정우가 맡았던 캐릭터가 하와이 피스토리얼에서 왜 쌍권총 되게 잘 썼잖아. 권총을 되게 잘 쓴 사람이잖아. 이 하정우 캐릭터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모델이 됐던 사람이야. 모델이 됐던 분이 김상옥 이사이신데 의열단이셨어. 이제 김상옥 이사가 당시에 조선 총독부나 막 종로 경찰서 이런 일제 건물들을 폭탄 역할을 했거든. 수탄 던지면서.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김상옥 이사가 은신처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 경찰이 김상옥 이사 잡자고 400명이 출동을 해. 김상옥 이사가 쌍권총 들고 열심히 지붕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어다니면서 총을 쏴서 일본 경찰을 이때 10명인가 30명인가 죽였어. 그래야 10명인가?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 총알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한 발로 자살하시거든. 자결하셨어.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나중에 시체를 딱 봤더니 몸속에 총알이 11발이 나왔어. 그래서 진짜 정말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일본을 끝까지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지. 총이 맞으면. 총에 맞으면서 계속 끝까지 싸우신 거야. 와. 대단하신 거야.
근데 그만큼 대단하셨던 분이고 이열단은 이렇게 김상옥 이사처럼 당시에 일본의 주요 인물이나 이렇게 건물 폭발의 역할을 했던 게 의열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체 이분 누구지? 김구. 이분 다 알지. 김구 선생님께서 만든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야.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드셨는데 자 마지막 문제. 김구 조지. 인상이 좋아하시고. 인상 되게 좋으시지. 자 여기 잠깐 문제. 임시정부 이거 공부했던 내용이야. 임시정부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위인 통치 성원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 그래서 이들이 모였던 회의가 있어. 무슨 회의에 모여서 창조파 개조파가 싸우다 나가버렸어. 국민대표회의. 정답. 뭐라고? 국민대표회의. 정답. 잘 얘기해 보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표 회의 결과 다 뿔뿔 흩어지고 김구 선생님과 유지파들만 남았단 말이야. 이때 김구 선생님께서 고민에 빠져. 어떤 고민이냐면은 야 임시정부가 힘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 약해졌어. 그러니까 이 약해진 임시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독립운동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고 두 번째 고민은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어 지금 현재? 어떤 나라에 있어? 중국.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우리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다양한 그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갈등시킨 사건들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가끔 너네 인터넷 보면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비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 인터넷 보면은 그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비하할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비하할 때 인터넷 보면 가끔 빵츠라는 단어 쓰거든. 빵츠. 중국어로 빵츠가 뭐냐 몽둥이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유래가 몇 개 있어. 유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인들을 앞세워서 일부러 친일파 조선인들을 앞세워서 그들한테 몽둥이 주고 중국 공격할 때 그 조선인들이 막 중국 사람 때려잡았다 그래. 그래서 중국이랑 조선의 사이 나쁘게 하려고. 그랬더니 실제로 중국이 약간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김구생 고민에 빠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임시정부 약해졌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야. 내가 소수의 사람들로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의지를 밝혀야겠다 한 거지.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모아서 이열단처럼 일제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하고자 해. 이때 모였던 분이 누구셨냐면은 이봉창 이사. 이봉창과 도시락부터 누구지? 윤봉길 이사였어. 이봉창과 윤봉길 이사였는데 잠깐 이봉창, 윤봉길 사진 한번 보면서 이분이 이봉창 이사시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사진 보고 어릴 땐 몰랐는데 커서 좀 생각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이거 죽기 전에 찍은 거거든.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독립운동 하겠다. 수류탄 던지고 일본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다 하고 사진 찍은 건데 표정이 어때? 기회 맞지. 나도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봉창 이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봉창 이사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당하자마자 나는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일본에 건너가셔. 그런데 건너가셨는데 거기서 수많은 차별을 겪으신 거야. 너 조선인이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민지구나. 일본 식민지배 할 때는 우리랑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고 우리 식민지 국가구나 해서 내가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때 임시정부를 찾아가. 임시정부가 수수면 찾아가서 당시 임시정부 요원을 딱 만나서 당신들 독립운동 하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내가 일본 왕을 죽이겠습니다. 딱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바깥 뒤집힌 거야. 아니 이거 웬 일본 말을 웬 청년이 하나 오더니 일본 왕을 죽이겠대. 그래서 야 이거 일본이 보낸 스파이 아니야? 봤더니 진짜로 어릴 때 일본에 건너와 살았고 일본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보낸 스파이 아니냐 하고 막 임시정부가 얘 내보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봉창 이사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은 일생은 내 정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우리 독립운동에 힘쓰고 싶다 한 거야. 김 선생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때 수류탄을 주고 일본 왕을 죽이세요 해서 당시 일본을 건너와서 일본 왕 히로히토가 마차 타고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마차에다가 수류탄을 던졌어. 근데 안타깝게도 마차 터지는데 그 마차 뒤집히긴 했는데 그 왕이 죽진 않았어. 일본 왕이 죽진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채권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당시 우리 독립의지를 알렸던 사건이지. 일본인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이야. 조선인이 일본 왕을 죽이려 했다 하면서. 왜냐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배를 했고 지금 잘 우리랑 동화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항한다는 걸 보여준 포인트. 끊임없이. 그리고 윤봉길 이사지. 윤봉길 이사인데 도시락. 도시락 부탁. 그렇지. 당시에 훈커공원, 중국 훈커공원이라는 곳에다 도시락 부탁 던지는데 왜 이걸 왜 던졌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 땅을 점령하는데 그래서 이 축하잔치를 벌인 거야. 축하 연회를 벌인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때 일본 장군들이 모여서 시상식을 한 거지. 자, 우리가 이겼다. 중국 땅 먹었다. 자, 축하합시다. 막 오는데 이 단석에다가 도시락 부탁 던져서 그 일본 장군들 폭사시켜버렸어. 이 윤봉길 사대와 이봉창 현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본 거야. 일단 일본도 놀란 거지. 야, 조선의 나라가 우리가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독립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본 거고 또 누가 봤을까? 이 문제를 할 중국이 보고 안 거지. 야, 조선의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고 다른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처럼 일본에 저항하는 나라라서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지원하게 돼. 중국 정부가 당시에 국민당 장제스가 있었거든. 이 국민당 정부가 김구선임을 찾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이게 독립단체 의열단과 한인협단의 활동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20년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단체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